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권이 중형조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11년 만에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꾸준한 금융 지원으로 K조선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이트진로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진로를 대중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소주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제네시스가 3년 4개월 만에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주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상장사들이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쇄 블록딜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며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제 정부와 12개 금융기관이 총 15조 원 규모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을 통해 K조선 지원 사격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까지 조선업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불황이 거치고 모처럼 찾아온 조선업 순환과 반대로 금융 지원이 부족해 수주부진에 허덕이는 중형조선사 지원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현아 기자입니다. 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K조선 수출 금융지원 협약식을 갖고 선수금 환급보증 RG 발급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RG 발급에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경남, 광주, 부산은행 등 3개 지방은행이 참여했습니다. 또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4곳도 협약식에 참석해 총 12개 금융기관이 15조 원 규모 RG 발급 확대를 통해 K조선 지원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이 중형조선사 RG 발급 재개에 나선 것은 11년 만입니다. 2013년 당시 시중은행은 조선업 불황과 중형조선사 줄도산이 이어지자 RG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은행까지 모두 RG 발급 확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상 금융권 모두 K조선 지원 사격에 나선 셈인데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의 조선업 살리기, 이른바 K조선 제도약 전략 정책의 일환이란 배경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중형조선사 RG 발급 지원입니다. 중형 조선사는 여전히 RG 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과기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올해 하나오션, HD현대 등 대형 조선사는 조선업 수주 호황 바람을 타고 순항 중이지만 중형조선사는 업황 회복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금융지원 부족인데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는 보증인데 RG 발급이 없으면 수주 성사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형조선사 RG 발급은 주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지역경제 상생과 맞물린 지방은행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중형조선사가 경쟁력을 상실하면 후반기자재 산업과 공급망 안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RG 발급 확대가 절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9개 은행은 대한조선, K조선 등 중형 조선사에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2억 6천만 달러 규모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산업은행도 중형 조선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에 대해 자체적으로 2억 6천만 달러의 RG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또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 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형 조선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금융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맹추격을 따돌리고 K조선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하이트 진로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진로를 대중화하고 해외 시장에서 소주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국내 식품사로는 최초로 100주년을 맞은 하이트 진로. 하이트 진로는 이를 기념하며 글로벌 종합 주류 기업으로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글로벌 비전 2030을 선포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 주류 시장에서 진로를 대중화해 앞으로 100년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하이트 진로의 소주 수출액은 약 1,400억 원, 2030년까지 5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 과일향 소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유입을 늘려 일반 소주로 정착시킨다는 사업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이벤트를 후원하고 국가별 행사에 참여한다는 대대적인 마케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하이트 진로는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베트남 타이빈성 산업단지 내에 첫 해외 생산 공장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2026년 완공 후 동남아 시장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 높아지면서 소주도 K푸드의 대표 카테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재. 하이트 진로는 소주 세계화에 앞장서며 진로의 대중화를 통해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제네시스가 3년 4개월 만에 GV70 부분 변경 모델을 내놨습니다.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디자인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주행 안정성을 높였는데요. 실내 디자인은 풀체인지에 버금갈 정도로 변화를 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효진 기자가 타봤습니다. 제네시스가 3년 4개월 만에 출시한 GV70 부분 변경 모델. 소비자의 목소리를 담아 디자인부터 주행 안정성, 편의성을 강화하는 신기술이 대거 적용됐습니다. 제네시스 GV70는 에슬레틱 엘레강스라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철학에 걸맞은 역동적이면서 우아한 주행 감성을 갖춘 럭셔리 중형 SUV입니다. 새롭게 적용된 전면부 MLA 헤드램프와 제네시스 엠블럼은 제네시스 라인의 통일성을 더합니다.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랩 어라운드 무드램프는 기존 타원형 실내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주행의 편의성과 감성을 더합니다. 소비자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 콘솔 컵홀더 디자인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트렁크 카메라를 통해 주행도로와 트렁크 개폐 시 후면 상황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낮아서 잘 안 보인다는 평가를 들었던 후면 방향 지시 등도 중앙부로 올려 도로에서 진행 방향이 잘 보이게 했습니다. 여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해 승차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서스펜션 부팅 개선, 오토 터레인 모드 적용, ANCR 등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기술 개선을 통해 승차감과 핸들링, 정숙성을 한층 높여 고무탄성 대신 오리피스관을 통해 흐르는 유체가 충격을 흡수하는 하이드로 부싱 부품을 적용해 방지턱 등에서 충격을 더욱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오토 터레인 모드는 AI를 활용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높입니다. AI가 99% 이상의 정확도로 일반 도로와 눈길, 진흙길, 모래길을 판별해 차체 자세 제어 장치와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등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외에도 이 차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옵션으로 탑재해 마치 영화관에 온 듯한 사운드와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25일까지 경영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가전, 반도체 등 주요 사업부 수뇌부와 임원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 전략을 공유하며 돌파구를 찾는 자리입니다.
스마트폰 가전을 담당하는 DX 부문은 이날 모바일 경험 사업부를 시작으로 생활 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전사순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MX 사업부는 올 하반기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 플립과 첫 번째 스마트 반지 갤럭시 링 등 웨어러블 기기 등 신제품 판매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들 제품은 다음 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생활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회의에선 인공지능 가전과 TV를 앞세운 국내외 판매 확대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은 오는 25일 화성사업장에서 글로벌 판매 전략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 등의 위기감이 커진 만큼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장사들이 시간외 대량 매매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쇄 블록딜에 나섰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할인율이 올라갈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분석이 되는데 관련 종목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며 주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는 7월 24일부터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가 발행 주식수 1% 이상을 거래할 때 가격과 수량 기간을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블록딜로 소액 주주가 피해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상장사들의 선제적인 블록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전 공시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전체 매각 대금이 감소될 수 있는 데다 제도 시행 전에 지분율을 축소해 보고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가 재개되면 블록딜 사전 공시와 동시에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최근 엔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HD 현대중공업, 한미반도체 등이 줄줄이 블록딜에 나섰습니다. SM과 DS 단석도 블록딜을 통한 현금화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가격 이견에 결국 조단위 블록딜은 중단됐습니다. 블록딜에 나선 종목들의 주가는 휘청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주가는 블록딜 공시 전인 14만 원 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DS 단석 등도 블록딜 소식이 전해진 날 두 자릿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블록딜의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반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와 그다음에 시장 투명성 강화가 예상되는 그런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블록딜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런 배경들, 그다음에 회사의 상황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딜의 목적이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면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값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 오피스텔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 고금리 시대에 주택수로 잡히는 부담까지 더해져 외면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21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05%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계속 하락한 겁니다. 규모별로 하락세를 살펴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래의 소형 평형 가격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는 0.05%, 40에서 60제곱미터는 0.07%, 60에서 85제곱미터는 0.03% 각각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 4월과 5월 두 달 연속 오른 것과는 대조되는 분위기입니다. 84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대체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최근에 동반해서 가격이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요자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 아파트와 오피스텔 가격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서울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5월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0.14% 하락했습니다. 지방 또한 같은 기간 마이너스 0.19%에서 마이너스 0.2%로 낙폭이 더 커졌습니다. 신축 공급이 유지되고 입주 물량과 미분양 물량이 누적되는 가운데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폭이 커진 걸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건정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실태 평가를 실시합니다. 금융당국이 자산 건정성 지표 악화를 이유로 저축은행 경영 실태 평가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연체율이 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저축은행 업권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김도화 기자입니다. 금감원이 이달 중 자산 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 실태 평가에 돌입합니다. 자산 건전성이 악화한 저축은행을 선별해 부실 채권 정리 등 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체율 같은 게 너무 높으니까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매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부실 자산을 털어내면 돼요. 큰 데야 뭐 많이 털어내야겠지만 작은 데는 또 몇 개만 털어내도 그 비율이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 노력을 좀 이제 강화하도록 저희가. 경영 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저축은행은 적기 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기 시정 조치는 건전성 지표가 취약하거나 위험한 수준으로 나타난 금융사에게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게끔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적기 시정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조직 축소나 부실 자산 처분, 자회사 정리, 영업 일부 정지 등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경영 실태 점검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한 사례가 있어 업계 내에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자산 건전성 지표 악화로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 실태 평가를 실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부동산 PF 관련 일부 중소금융사의 연체율 상승을 언급하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저축은행들의 올해 1분기 연체율은 8.8%로 지난해 말보다 2.25%포인트 치솟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PF 부실 리스크로 실적이 악화해 예금보험료가 할증된 저축은행도 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금융사별 경영위험이나 재무상황 평가 결과에 따라 예금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데 지난해 사업평가 결과 금융사 중 저축은행 업권의 할증 등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백종원이 설립한 더본코리아 산하 브랜드 연돈 볼카츠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연돈 볼카츠 점주들은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주 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을 예고했습니다. 점주들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본사는 월 3천만 원 이상 예상 매출액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이에 절반도 못 미쳤다고 반발했습니다. 본사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시간 끌기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은 가맹점 모집 중 허위 과장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을 약속한 바가 전혀 없다며 월 평균 매출 역시 동종 테이크아웃 브랜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정위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 공개서에 따르면 연돈 볼카츠 가맹점의 평균 매출은 2022년 2억 5,900만 원에서 지난해 1억 5,600만 원으로 40%가량 줄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갈등이 IPO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최근 경남 사천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선 박동식 사천시장을 모시고 사천시의 우주항공도시 육상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우주항공청이 개청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예, 사천시는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우주항공 분야를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국권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우주항공 거점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주항공측이 사천에 개청하게 된 것은 민간의 우주항공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뉴스페이스 흐름에 따른 것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우주항공 도시를 추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 같아서 어깨가 무겁지만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측은 모두 293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현재 110명의 직원이 본 청사 개척을 위해 업무를 시작한 상태이고 나머지 인선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측은 본 청사 개척이 5년 정도 예상되는 만큼 인력 구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방 인력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이번에는 우주항공산업 분야 인재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인재 육성과 확보가 시급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올해부터 우주항공대학을 단과대로 분리시켰고 현재 170명 수준 입학생을 3, 4년 후에는 250명까지 확대합니다. 오는 9월부터 사천 지역에 20명 정원의 석사과정과 계약학과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인력 양성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창원대는 내년부터 15명의 학부생 모집을 시작하고 앞으로 사천 지역에 단과대학으로 학사와 석박사 600명 규모의 우주항공 캠퍼스를 신설합니다. 현재 국내 우주 분야 전체 인력이 10,000명 수준에 불과한 만큼 인재 확보 여부에 따라서 우주항공청의 미래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천시의 롤 모델은 프랑스의 뚜르주입니다. 뚜르주와 같이 주거, 교육, 교통,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을 했습니다. 현재 사천시 인구는 11만 명이지만 앞으로 25만 명을 수용하는 산업, 주거, 도시 문화가 조화를 잇는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것이 이번 마스터 플랜의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지난 2월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해난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총 사업비 7조 8천억 규모로 총 81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해난 사업을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구분해서 복합주거단지 조성, 우주항공산업 기반 구축, 도시공원 조성 등 다양한 정규 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중앙정부와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주항공기업이 집중화되어 있는 우주항공 중심 도시입니다. 우주항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 상담에 품질 인정 지원, 부품업체 지원, 경영 안정 수수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부품기업 경영 진단 사업을 실시해서 기업별로 공정이나 품목, 재무구조, 마케팅 등 부문별 경영 개선 방안을 맞춤형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천시가 국내 최고의 우주항공산업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우리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판 삼아 우주항공산업과 해양관광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천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담대한 용기로 이대한 사천의 밝은 미래를 이뤄가기 위해 끝없이 도전을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들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소통하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천시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우주항공 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